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식시장까지 좀 하락을 해서 힘이 없는 그런 화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코스피가 0.53%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0.7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또 분석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는 모습이에요.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루 평균 10만 명을 상회했고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주말 효과 이런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유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요. WTI 유가가 밤 사이에 장중에는 한때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65달러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게 유가를 통해서 시장을 좀 미리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유가의 움직임이 지난주에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월요일날 또다시 좀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의 하락을 유가가 좀 예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움직임 반등하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환율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5.5원 상승을 하면서 1149원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지금 공격적인 매도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열어봤는데,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좀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 제가 강조드리는 좀 투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수급이 안 좋은데 거기서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한 좀 저가 매수를 자제하면은 오늘처럼 시초가 이후에 좀 하락하는 그럴 때 추가적으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유가의 움직임이라던가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오늘은 그러니까 매수를 했으면 안 되는 날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지금 급할 건 없어요. 차분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목요일날 어차피 옵션 만기일이 있고 움직임이 있더라도 좀 다음 주일 거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급할 건 없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지금 계속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변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11일에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물가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지, 안정을 찾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11일 날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12일이잖아요. 12일 날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변동성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어제 시장을 좀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0.5% 정도 하락이 변동성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박스권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3200선과 3300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는 좀 비중 확대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데 서서히 뭔가 좀 매수의 타이밍은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200선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요럴 때 계속 샀으면은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00선에 다가올 때 손절선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한다면은 안정적인 좀 움직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움직임 사실 좀 주목되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이제 어제 저녁에 들렸고, 오늘 좀 뭐 주목되었는데, 지난주부터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만 좀 아침에만 반짝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식은 뉴스에는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오늘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다시 8만원대 아래가 오면은 어쨌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지금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8만원대에서 에너지를 모아주고 다시 한번 96,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폴더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 수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뭐 8만원 아래서는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한솔재즈가 또 7%대 급등을 했어요. 한솔재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평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폭발을 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저평가 종목들을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오늘 또 이 종목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제가 토요일 날 미국 시장 마감 시황과 함께 삼성증권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2%대 강세를 기록했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 놓으면은, 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방어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방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자, 이런 점들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 제가 좀 물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9%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 하락 요인 자체가 카카오뱅크도 좀 큰 지분을 차지해요. 지금 시총이 거의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12, 9위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일단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고평가이니까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오늘 또 3%대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세계그룹에서 SSG닷컴을 상장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마트에 오늘은 또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SG닷컴이 상장하면은 기업 가치가 최대 10조 원 정도에 이를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SSG닷컴의 최대 주주 이마트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어쨌든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고, 외국인들이 8월 7월 달부터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고요. 쌍끌이 매수세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좀 보셔야 됩니다. 이마트도 제가 뭐 방송에서 가끔 가다가 언급을 드렸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 SDI 오늘 드디어 또 80만원대까지 올라섰네요. 미국 3위의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배터리셀 공급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삼성 SDI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삼성중공업으로 좀 지을게요. 삼성중공업이 무상 감자 이후에 오늘이 이제 거래 재개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한 4%까지도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뭐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무상 감자 다음에 또 유상증자라는 게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좀 관망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유상증자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좀 어떨까, 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선곡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